오늘 이 자리에는 비뇨학과 박현중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경망곡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음경망곡증, 발기가 되었을 때 음경이 휜다라는 이야기죠.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음경망곡증은 페이로니 병이라고도 하는데요.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페니스가 평소에는 휘어지지 않았는데 발기가 되면 휘어지는 이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음경망곡증이라고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의학 용어로는 페이로니 병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양한 원인이 있을 텐데 뭐 선천성, 뭐 후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자위 행위를 한다든지 좀 섹스를 좀 과격하게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좀 원인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음경망곡증이라 하면요,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고추가 희은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음경망곡증이라고는 하지만 페이론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똑 발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휘기 시작하는 이런 경우를 이제 후천성으로 온 음경망곡증인데 그런 경우를 우리는 페이로니 병이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원인들에 있어서 이 휘어지는 이런 거를 후천성으로 보고 페이로니 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오른쪽으로 힐 수도 있고 왼쪽으로 힐 수도 있고 또 아래로 힐 수도 있을 텐데요. 이 페이로니 병은 말 그대로 이제 망곡이 생기는데 그 방향이 페니스가 똑바로 있으면 요 놈이 왼쪽으로도 휘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휘기도 하고 아래로 위로 이게 이제 한쪽으로 고정되거든요. 그래서 휘는 경우인데 오늘은 왼쪽 휘겠다가 다음날 이건 아니에요. 분포는 다양합니다만은 환자분이 느끼는 불편감은 어느 쪽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성행위가 안 될 그 시점이 제일 그렇다면 어느 방향이 가장 그럼 역시 아래가 제일 힘들죠. 역시 오래 기간 우리 한국 최고의 의료 담당 기자님 같습니다. 이게 아래로 휘었을 때 환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이게 각자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 이게 이렇게 서로 교접을 하고 삽입이 될 때 페니스가 아래로 휘면은 이 방향 자체가 들어가지를 않게 되죠. 본인 힘들고 상대방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해서 막 짜증나고 이래서 이런 환자는 바로 찾아오겠네요. 바로 찾아오고요. 근데 이게 요행이 좌로 약간이거나 우로이거나 위로 약간 쳐든 경우에는 뭐 조금 그 자체로 또 이렇게 좋아서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는데 또 그것도 너무 심해지면 병원에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은 다양하다. 하지만 이제 아래로 휘었을 때 환자분들의 고통이 상대방의 고통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망곡증이 생기는 게 뭐 상처가 생기거나 뭐 결절이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발기가 되면은 꺾인다든가 이런 꺾이는 현상하고는 달리 대개 남성들 보면은 조금 기울지 않습니까? 오른쪽 내지는 조금 왼쪽. 이 기우는 거하고 망곡증하고도 다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이 페니스를 보면은 이게 평상시 페니스고 이게 섰을 때 페니스인데요. 요 하얀 선이 있습니다. 요거를 하얀 막이다 해서 백막이라 하거든요. 이 백막에 우리 티눈처럼 딱딱한 결절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페니스 중간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약간 몸쪽에 붙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생기는 거는 끝만 힐 거고요. 가운데 생기면 가운데가 힐 거고 이 약간 몸에 붙어 생기면 처음부터 흰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몸통에 붙어있는 이 뼈와 붙어있는 인대들에 의해서 약간 한쪽으로 처음부터 페니스는 똑바로인데 약간 좌우로 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 페이로니 병으로 보진 않습니다. 상처가 여기에 생기면은 이쪽에 구축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쪽으로 힐 것이고 그렇죠. 이쪽에 상처가 생기면은 이쪽에 위로 구축이 생기니까 위로 반대로 이렇게 이제 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막에 이 어느 부위에 따라서 어디에 결절이 생기는데 여기에 생기면 페니스가 요로 힐 겁니다. 왜냐하면 페니스가 발기할 때 고무풍선처럼 딱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요런 게 문제가 되죠. 음경망곡증 이게 좀 얼마나 흔한지 좀 어떤 부류에서 좀 잘 생기는지 이 음경망곡증은 그냥 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기부전과 굉장히 같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요, 이 음경의 이 백막에 이 결절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걸 잘 보면 파란색 점들이 있어요. 요거는 정맥을 뜻하거든요.
페니스가 이제 발기가 돼서 확장이 되면 이 백막이 확장이 되면서 이 정맥을 누릅니다. 그래서 페니스로 들어간 동맥혈들이 빠지지 못하게 딱 잡아주는데요. 이 결절이 생기면 이 부분이 팽창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피가 다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발기가 돼도 섹스가 끝날 때까지 유지를 못해요. 정맥석 발기부전이에요. 그래서 발기부전 환자의 상당수가 이게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페이로니 병이 주목을 받은 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발기부전이 정복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20년 전부터 이제 비아그라나 이런 발기부전 치료제가 나와서 발기부전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정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의학적 관심이 넘어간 것이 이 페이로니 병, 음경망족인데 우리가 추산하기에는 발기부전 환자의 많게는 한 30%, 작게는 한 10% 정도는 이 음경망곡증을 정도의 차지는 가지고 있다. 이래 보고요. 어떤 환자들이 잘 생기냐면은 발기가 조금 안 됐는데 억지로 성관계를 하다가 여기에 이제 음경백막에 꺾이거나 좀 찢어지나 이런 손상이 있을 때. 예. 이런 경우에 잘 생기고 또 이런 말하고 있지만 한쪽으로 너무 마스터베이션, 자해행위를 오래 하거나 혹은 과격한 성행위를 한 경우도 있고 뭐 발기가 된 상태에서 뭔가 페니스에 충격이 왔거나 이런 미세한 손상들이 지금은 표가 안 나는데 조금 지나서 페이로니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조루증 수술이나 음경 확대술 수술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 당시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절이 생기면서 페이로니 병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격하게 성행할 때 좀 뭐 뚝 소리가 나서 좀 그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맞습니다. 이게 예, 굉장히 올 수 있다는 올 수 거죠. 있죠. 거의 온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행위 도중에 뚝 소리가 나면서 페니스가 부풀어 오르고 피멍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응급실로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백막이 찢어진 현상을 말하고 그걸 음경골절이라는데요. 그런 환자들 경우에 후에 후유증으로 장기간 뒤에 이런 페이로니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동맥이 팽창되지 못하면서 그 혈류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발기가 유지되지 못해서 발기부전이 생긴다. 네. 보면은 음경해면체가 확장이 되었죠. 이 보면은 평상시에 비해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정맥들이 압착이 돼서 납작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딱 해주는 우리가 보통 뭐 링 같은 거 쓰지 않습니까? 뭐 발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해줘 백막이 해주는데 그걸 못 하니까 정맥으로 피가 빠지면서 발기가 소실돼 버리죠. 예. 이 병이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선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오는 경우도 상당하다라는 그런 뜻이네요. 예,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결이 없이 선천적으로 망곡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페이로니 병이라 좀 그냥 음경망곡증이라 하고요. 후천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아무래도 얼굴에 뭐 주름도 생기고 뭐 이런 피부에 반점도 생기고 이런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백막에 그동안 쌓여왔던 이런 미세한 충격과 손상들이 결국에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응어리져 가지고 결절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는 거는 확실한데 문제는 나이가 든 분들은 발기가 안 되기 때문에 휜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제일 많이 오신 분들은 발기부전이 좀 있는데 뭐 비아그라나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고 발기가 되긴 되는데 휜다 이런 분들이 많이 오고 아예 발기가 안 되는 분들은 자기가 휜지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주 고령은 잘 안 오시죠. 이제 문제는 이 질병이 좀 치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인데요. 뭐 먹는 약이 좀 뭐 별로 효과가 좀 없다라고 하던데 좀 수술은 또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먹는 약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 경결이라는 결절이를 약간 사이즈를 줄여주는 약이 있는데 이게 하루에 24알을 먹어야 되고요. 위장장애도 있고 뭐 많이 먹다 그러고 이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성공률이 뭐 한 10명 드시면 한 3명 정도 효과가 있고 그나마도 이 페이로니 병이 생기자마자 먹으면 효과가 있는데 이미 딱딱한 게 생겨가지고 자리를 잡고 나면 약을 24알을 막 기도하듯이 먹어도 잘 낫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밖에 없죠. 그렇네요. 예. 수술하는 방법은 뭐 좀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예. 뭐 수식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이름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봐서는 딱 두 가지다. 크게 보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 자, 첫째는 예를 들면
여기에 딱딱한 게 이 결절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결절을 수술로서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이 빵꾸가 났겠죠. 이 빵꾸가 난 부분을 인조 피부로 덮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똑바로 서고 또 하나는 딱딱한 건 놔둬요. 그냥 이렇게 휘었다. 이 방향으로 페니스가 휘었다 이러면 반대편을 끄잡아 당겨서 주름법으로 해서 이렇게 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수술의 주름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페니스가 좀 작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던데요. 예. 주름법을 하면은 이 결절은 놔두고 반대편을 끄잡아 당기기 때문에 방향은 똑바로 되는데 길이가 좀 짧아지는 단점이 있고요. 또한 이 실을 녹는 실을 쓰지는 않습니다. 즉 흡수사를 쓰면 안 되고요. 비흡수사로서 강한 실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나면 피부 바깥에서 예민한 분들을 만지면 좀 만져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수술을 선호하는 이유는요. 합병증이 작기 때문이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결절을 잘라내고 거기에 인조 피부를 덮어주는 것은 치명적으로 발기부전이 더 심해지거나 혹은 인조 피부가 다시 수축하면서 이게 결절로 다시 돼서 또 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술이고요. 줄을 뭐 몇 겹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몇 겹에 따라서 또 예, 뭐 이건 각도에 따라서 예. 뭐 1cm 이상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의사들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이제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기 때문에 1, 2cm 줄어들면 되는데 실제 그 정도 줄어들지 물론 각도가 아주 크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심리적으로 보면은 조금 짧아졌다는 느낌이 받는데 글쎄요 1, 2cm 정도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뭐 심한 경우는 그리 될 수 있지만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예. 결국 방향성이냐 직진성이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방향성을 원하겠습니까? 길이를 원하십니까? 물어보고 이렇게 이제 환자분들한테 충분한 이 두 가지 수술법을 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 중에 좀 더 이제 환자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부작용 없고 안전한 그게 불편하다면은 길이가 짧아지는 거를 감수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거겠죠. 예, 본인의 선택의 문제죠. 선택의 문제죠. 방향이냐, 길이냐. 두 가지 다 하면 좋겠지만은 아쉽게도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음경망곡증 좀 예방을 하려면은 어떻게 방법이 좀 있습니까? 사실은 음경망곡증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 우리 의학계가 특히 성형하는 분들이 극복해야 될 정말 중요한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발기부전, 뭐 불임, 조루증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많은 좋은 약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페이로니 병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마땅치 않다. 그렇다면 예방이 최선인데요. 예방은 쉽게 말해가지고 병이 생기는 원인을 차단하는 데입니다. 이 병이 생기는 원인이 뭐랬죠? 아까 제가 이 백막의 미세한 충격들, 상처들 예방하면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겠어요? 일단은 성관계를 할 때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과격하게, 기분껏 하지 말고 좀 조심해서 하시라. 이게 오래 길게 쓰려면은 길게 보고 조심해서 쓰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체위에 따라서도 잘 옵니다. 이게 이제 여자분들이 위에서 하는 체위를 하는 경우에는 남자분들이 밑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한데 왜냐하면은 이게 제대로 이렇게 삽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내려앉는 경우에 페니스는 말도 못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그런 경우에 상처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청소년들 자유행위를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쪽으로만 하지 말고 좌우를 이제 골고루 해가지고 부드럽게 해주기를 저는 바라고요. 또 하나는 비아그라나 이런 시알리스 이런 발기부전 약을 먹고도 안 되는 분들 우리가 이제 해면체내 주사요법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한쪽으로만 오른손 잡으면 항상 오른쪽으로 이렇게 주사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좌우측 방향을 골고루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음경 확대 수술이나 조루증 수술 받을 때는 지금은 괜찮지만 이후에 이런 음경망곡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은 부드럽게 이거를 길고 오래 쓰려면은 부드럽게 그거를 쓰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번 꺾이면은 바로 세우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드럽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음경망곡증에 대해서 박현준 교수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